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회장 대행이야. 민강도 이 집도 그리고 너도 전부 내 거라고. 민경채는 세리에게 자신이 결국 회사와 집도 모두 자신의 것이 될 거라 자신만만해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루시아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민경채, 네가 믿는 구석이 결국 그거였구나. 과연 민강의 회장 자리에는 누가 앉게 될까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루시아는 늦은 밤 민두식의 집무실에서 들어섰습니다. 유 원장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쪽 서랍 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루시아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법률사무소 각인이 찍힌 유 원장 초안이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첫 줄. 민강유통 회장 대행은 장녀 민경채에게 맡긴다. 루시아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며 종이가 구겨질 정도였습니다. 루시아는 벽에 기대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민경채가 자신을 향해 퍼부었던 비웃음과 뻔뻔한 태도들. 그래서였어 그 믿는 구석이 바로 이거였구나. 민두식이 결국 모든 걸 민경채에게 맡길 거라 생각했으니 그토록 오만하고 거칠게 날 짓밟았던 거지. 루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곧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두면 경채 손에 민강도 재산도 모두 들어오게 돼. 내가 막아야 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민두식은 어느 날 우연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경채가 이 사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다닌 겁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게 내 손에 들어온다. 회사도 집도 전부 내 거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순간 민두식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믿고 지켜온 딸이 아버지의 죽음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다는 사실.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만 없으면 민강은 결국 지 손에 들어온다 이거지. 그런 계산이었어. 하지만 지금 이 꼴을 보니 안 되겠구나. 민두식은 무겁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경채는 욕심에 눈이 멀었어. 회사를 위해서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유 원장을 손 좀 봐야겠어. 하지만 이 사실은 오래가지 않아 경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한밤중 집무실 앞을 서성이던 비서의 전화를 통해 모든 걸 알게 된 겁니다. 민경채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결국 날 버리겠다고. 나를 잘라내고 루시아 손을 들어주겠다고. 거울 앞에 선 경채는 술잔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민강의 장녀야. 내가 없으면 이 집도 이 회사도 없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날 버려. 그녀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었고 손끝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차라리 다 부숴버리겠어.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이 집안을 끝장내버릴 거야. 민경채는 민두식이 유 원장을 고친다는 말에 김선재를 불러 소리쳤습니다. 내가 끝나면 김선재, 너도 끝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살벌했습니다. 너는 내 편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발 빼. 김선재는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초초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숨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민경채는 비웃었습니다. 방법? 뭘 어떻게 해? 아버지께서 유 원장을 고치겠다는데 무슨 수가 있어?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냐고. 김선재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회장님이 쥔 그 유 원장 있잖아요. 그걸 우리 손에 먼저 넣으면 판을 뒤집을 수 있어요. 민경채의 눈이 번뜩였다. 분노가 갑자기 욕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유 원장. 유 원장을 손봐. 좋아. 내가 아버지에게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아버지를 무너뜨려야겠지.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졌고 방안은 금세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며칠 뒤 민경채와 김선재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김선재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회장님의 유 원장 초안입니다. 민경채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직은 장녀 민경채에게 승계한다. 그 순간 민경채의 입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눈빛은 점점 광기로 물들었고 낮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결국 내 거였어. 결국 다 내 것이었잖아. 이제 남은 건 아버지를 없애는 것뿐이지. 김선재는 잠시 민경채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신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회장님이 정신을 차리시기 전에 확실히 끝내야 합니다. 민경채는 잔을 들어 올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아.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루시아까지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민강유통은 내 손에 들어올 거야. 며칠 뒤 민경채는 민두식을 찾아가 애써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잘못한 게 많았어요. 새어머니께도 죄송해서 사과드리려고 저녁 자리를 마련했어요. 꼭 같이 나와주세요. 민두식은 눈을 가늘게 뜨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 이상하구나. 무슨 꿍꿍이야? 하지만 결국 딸의 간절한 눈빛에 민두식은 루시아와 함께 식사 자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두식과 루시아가 함께 탄 차량은 고급 호텔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묘한 고요가 감돌았죠. 그런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거대한 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차량은 도로 위에서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유리 파편이 쏟아지고 차는 몇 번이나 굴러버렸습니다. 루시아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었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붙잡았습니다. 며칠 뒤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민두식은 달랐습니다. 머리에 큰 충격을 입고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위중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회사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이사진들은 결국 민경채를 회장 대행으로 세웠습니다. 민경채는 마침내 원하던 자리에 앉으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결국 내 것이 됐잖아. 아버지가 없는 이 민강은 이제 제 거예요. 김선재는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회장 자리에 앉게 되었군. 하지만 민경채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루시아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겁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사고 직전, 트럭의 기묘한 움직임, 그리고 식사 자리가 이상하리만큼 민경채가 서둘러 마련했다는 사실. 루시아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민경채와 김선재 너희 짓이구나. 루시아는 곧장 문태경을 불러 속삭였습니다. 태경 씨,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민경채와 김선재가 회사를 잡기 전에 그들의 음모를 세상에 밝혀야 합니다. 문태경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렇게 루시아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복수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의 야망이 불러온 유언장 쟁탈전. 이제는 그 음모를 드러내고 두 사람을 무너뜨리는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민두식이 깨어났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모르는 사이. 그는 조용히 눈을 떴고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경채 결국 내 목숨까지 노린 거였구나. 사고의 진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트럭이 돌진해 오던 순간 민경채의 이상한 미소, 그리고 김선재의 수상한 움직임.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민두식은 분노보다 깊은 배신을 느꼈습니다. 내가 낳은 딸이지만 더 이상 내 딸이라 부를 수 없겠구나. 민두식은 아무도 모르게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지시했죠. 민경채를 내 호적에서 지워. 지금 당장. 변호사는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친딸을 호적에서 빼신다고요? 민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 초안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 적이다. 앞으로 민경채에게 단 한 푼도 주지 마라. 민경채가 받을 유산은 모두 루시아에게 넘긴다. 루시아는 여전히 몸이 회복 중이었지만 민두식의 결심을 듣고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회장님, 이제 제 차례입니다. 민경채와 김선재가 꾸민 짓, 제가 이사회 앞에서 폭로하겠습니다.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당신이 앞장서.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겠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민경채는 회장대행 신분으로 이사회에 당당히 나타났습니다. 이사진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민강유통은 제 손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김선재 역시 곁에서 비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이 없는 지금 결국 모든 건 사장님 차지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민두식이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김선재는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여길 어떻게? 민경채의 입술이 떨리며 말했습니다. 민두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사는 새로운 유언장을 꺼내 이사진들 앞에서 읽어내려갔습니다. 민경채를 호적에서 제명한다. 민경채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민경채가 받을 모든 재산은 루시아에게 상속한다. 순간 회의실은 큰 파도로 휩쓸린 듯 술렁였습니다. 민경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딸인데. 하지만 민두식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너는 이미 내 딸이 아니다. 너는 나를 죽이려 한 살인자일 뿐이다. 루시아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민경채, 김선재, 이제 너희들은 끝이야. 이제 지옥을 맛보게 해줄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